네, 안녕하세요. 서쌤입니다. 기계재료 파트 세 번째, 비철금속 재료입니다. 비철금속 재료도 철강 재료와 같이 비중이 높게 출제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한 내용으로 공부하시면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비철금속 재료는 상당히 많은데요. 철이 아닌 금속을 비철금속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상용금속, 이제 구리, 알루미늄, 니켈, 마그네슘, 텅스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 구리, 알루미늄, 마그네슘 순서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는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구리 전선에 사용하는 재료죠. 그래서 은 다음으로 열전도나 전기 전도도가 높아서 전선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담적색이라고 해서 검붉은색의 금속이죠. 그리고 전연성과 가공성이 좋고 여러가지 형태로 가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리의 기본적인 성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구리의 성질은 비중 그리고 용융점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 구리의 합금으로는 황동과 청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동과 황동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황동 먼저 보겠습니다. 구리에 아연을 합금한 구리 합금을 황동이라고 합니다. 황동은 구리에 들어가 있는 아연 함량에 따라서 불리는 이름이 조금씩 다른데요. 구리에 아연을 넣으면 넣을수록 이 강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40에서 50% 넣을 때 아연을 40에서 50% 넣을 때 인장 강도가 최대고요. 30% 넣을 때 연신율이 최대가 됩니다. 이 황동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톰백, 황동은 매우 중요하고요. 톰백이라고 해서 아연을 20% 내외로 집어넣은 황동을 톰백이라고 합니다. 톰백도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장식용 악기에 많이 사용하는 톰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삼황동과 6삼황동이 있는데요. 구리 70%에 아연을 30% 넣은 걸 7삼황동이라고 하고 구리 60%에 아연을 40% 넣은 걸 6사황동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 6사황동이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문쯔메탈이라고 하는데 아연이 40% 내외인 황동을 우리는 특히 문쯔메탈이라고 합니다. 문쯔메탈. 그래서 이 문쯔메탈이라는 용어가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 황동도 특수한 원소들을 넣어서 특수황동으로도 사용하는데요. 그 중에서 특수황동 중에서는 납황동이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쾌삭황동이라고 해서 납을 첨가해 절삭성을 좋게 한 황동을 납황동, 쾌삭황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강도 황동 중에서 델타메탈이 시험 문제에 가끔 출제가 됩니다. 육사황동에 철을 1%에서 2% 정도 첨가해서 내식성과 강도를 둘 다 높인 고강도 황동을 우리는 델타메탈이라고 합니다. 델타메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황동도 단점이 있습니다. 결함이 있는데요. 황동의 결함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황동은 가공이 잘 되는 반면에 이렇게 가공을 하게 되면 관이나 봉 등으로 가공을 하게 되면 안에 내부 응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부 응력으로 자연적으로 균열, 파단이 일어나는 현상을 황동의 자연균열이라고 합니다. 이 방지법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도료라고 하면 페인트를 이야기합니다. 페인트나 아연 도금을 해서 겉표면을 이렇게 감싸주면 자연균열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응력 부식 균열은 응력으로 인해서 외부 힘에 의해서
이 응력이 들어가는 부분에 점점 균열이 일으키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응력 부식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80도씨에서 또는 250도씨에서 저온 풀림을 해서 내부 변형을 제거시켜주면 이 응력 부식 균열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고온 탈아연 현상은 고온에서 아연이 점점 빠져나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황동 표면에 산화피막물을 입혀주면 고온 탈아연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구리합금의 다른 합금인 청동인데요. 구리에 주석을 넣은 합금, 구리합금을 청동이라고 합니다. 청동도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넓은 의미로는 황동이 아닌 구리합금을 모두 청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좁은 의미로는 구리와 주석의 합금을 청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리와 주석의 합금을 청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리와 아연의 합금을 황동이라고 하죠. 그쵸? 황동의 히읗자하고 청동의 치읓자가 있죠. 히읗자가 Z자 맨 뒤에 자하고 같고 이렇게 상치가 되고, 치읓자가 S자 조금 더 뒤에 있죠.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청동 중에서는 포금이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건메탈이라고 해서 대포할 때 그 포입니다. 금은 이제 금속의 금자겠죠. 그래서 건메탈. 그래서 주석에 아연을 1~2% 첨가한 청동입니다. 그래서 내해수성이 좋아서 건메탈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청동입니다. 그 다음 특수 청동 중에서는 베릴륨 청동이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됩니다. 2에서 3%의 베릴륨을 첨가한 구리합금입니다. 청동에다가 베릴륨을 더 집어넣은 것이죠. 시효 경화를 일으키려고 하고요. 그로 인해서 강도와 경도가 굉장히 큰 청동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한도, 내식 내열성이 모두 우수해서 고급 스프링이나 베어링에 사용하는 베릴륨 청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죠. 보통 경량화 재료에 알루미늄을 사용합니다. 비중이 2.4로 엄청 가볍죠. 그래서 자동차나 항공기 경량화 재료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른 금속과 합금이 잘 되고요. 그리고 용융점이 660도, 순 알루미늄은 용융점이 660도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의 성질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자체로도 쓰지만 합금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합금도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중요한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은 크게 주물용, 주조용 알루미늄 합금이 있고,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또 내식성 알루미늄 합금,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크게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 주물용, 주조용으로 사용하는 알루미늄 합금 중에서는 여기 앞에 보이는 용어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실루민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로엑스, 그리고 Y 합금, 그리고 다이캐스팅용 합금 많이 사용합니다. 많이 사용하는 만큼 시험 문제에도 자주 출제가 되겠죠. 알루미늄과 실리콘을 합금한 알루미늄 실리콘계 합금입니다. 그래서 실리콘 알루미늄이라 그래서 실루민이라고 합니다. 실루민. 그래서 규소를 14% 넣은 합금입니다. 그래서 대형 주물, 유동성이 좋아서 이제 거푸집에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는 특징이 있죠. 이런 실루민을 개선한 게 라우탈이라고 하는 재료고요. 그리고 내열용 합금, 열에 잘 버티는 알루미늄 합금이 있습니다. 로엑스라고 하는 합금입니다.
이 로엑스라고 하는 건 규소, 구리, 마그네슘, 니켈. 네, 퍼센테이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성분이 들어가는지는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 팽창률이 낮고 고온 강도, 내마모성 이런 것들이 뛰어난 로엑스 합금이 있습니다. 로엑스 합금은 피스톤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Y 합금도 대표적인 내연용, 열을 잘 견디는 합금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구리, 니켈, 마그네슘. 네, 이렇게 조성, 성분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온 강도가 우수해서 얘도 항공기의 엔진에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다이캐스팅용 합금으로, 다이캐스팅이라고 하면 금형, 가압금형을 이야기하는데요. 거푸집을 모래 거푸집이 아닌 이 알루미늄 합금으로 이루어진 거푸집을 만들어서 여기나 뭐 플라스틱이나 다른 비철 금속을 가압해서 형틀에 맞게 이렇게 가공하는 것을 다이캐스팅이라고 합니다. 이런 다이캐스팅의 다이로 들어가는, 금형으로 들어가는 알루미늄 합금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다이캐스팅용 합금으로 요구되는 성질이 있겠죠. 그쵸? 그러면 높은 유동성이 필요하고 금형에서 잘 떨어지고 그리고 열감 매짐이 적을 것.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캐스팅용 알루미늄 합금은 이 거푸집 형틀 안에 들어가는, 재료로 들어가는 알루미늄 합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재료로 들어가는 알루미늄 합금에 요구되는 성질은 유동성이 좋아야 재료 거푸집 안 끝까지 다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응고되고 나서 잘 떨어져야지, 금형하고 잘 떨어져야지 결함이 없겠죠. 그리고 열간 매짐이 적을 것, 응고될 때 깨지지 않아야겠죠. 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요구되는 성질, 구비 조건이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은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인데요.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은 비행기에 많이 사용하는 합금입니다. 가볍기도 해야 하고 강도도 나와야 하기 때문에 비행기 재료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건 많이 사용하는 두랄루민이 있습니다. 표준 조성을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건 이제 조성을 외우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리, 마그네슘, 망간, 실리콘. 그래서 외울 때 여기 알루미늄이 들어겠죠. 앞에 글자만 따서 알쿠리, 마그네슘, 네, 알쿠마 이렇게 외웁니다. 알쿠마, 표준 조성을 알쿠마, 그리고 망간, 실리콘 이렇게 해서 기본 조성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이 두랄루민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게 초두랄루민입니다. 초두랄루민도 많이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두랄루민에서 마그네슘을 증가시켜서 인장 강도가 490MPa 이상이다. 주철이 보통 고급 주철이라고 하면 300MPa인데요. 그거보다 1.5배가량 더 강도가 나오는 알루미늄 합금인 것이죠. 이거보다 이제 업그레이드 된 게 초강 두랄루민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건 두랄루민 그리고 초두랄루민, 이렇게 두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표준 조성을 이야기해주고 어떤 것인지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 내식성 알루미늄 합금은 이제 부식에 잘 견디는 합금입니다. 네, 이 합금도 자주 나오죠. 그래서 알민, 알드리, 알클레드 이렇게 있습니다. 하이드로날륨까지요. 네 가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니켈입니다. 니켈은 기본적인 성질은 참고하시고, 니켈 합금 중에서 콘스탄탄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콘스탄탄은 전기 저항률이 높아서
열전쌍으로 이용한다. 이 열전쌍이 중요합니다. 이 열전쌍은 나중에 열전대라고 하는 이 온도계입니다. 온도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온도계는 그 빨간색 온도계를 알고 계시죠? 이렇게 생긴 거. 과학실에서 많이 쓰는 거. 근데 이 온도계는 200도씨나 300도씨 정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용융금속의 온도를 재기 위해서는 이런 열전대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 열전대의 원리가 열전쌍으로 인한 기전력, 전기저항이 달라지는 이런 원리들을 이용하는 온도계입니다. 그 재료가 바로 이제 콘스탄탄이 되겠죠. 다음 모넬메탈이 자주 나옵니다. 50%에서 75% 니켈을 함유한 합금입니다. 그래서 내식성과 내열성이 우수한 합금이 모넬메탈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철과 콘스탄탄을 이용해서 800도씨 정도의 온도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게 콘스탄탄. 다음은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의 기본적인 성질을 꼭 알아두시고요. 마그네슘은 알루미늄보다 비중이 낮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의 더 경량화된 재료로 마그네슘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 다른 비철금속으로는 텅스텐 합금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텅스텐 그 자체로는 용융점이 3600도씨입니다. 그래서 텅스텐을 합금 원소로 사용했다고 하면 용융점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그러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융점 합금을 만들 때는 이 텅스텐이라는 재료를 사용해서 합금을 합니다. 그리고 티타늄이라고 하는 금속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비강도라고 해서 무게 대비 강도가 엄청 높은 재료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티타늄은 490MPa 정도의 강도와 내식성이 좋아서 490MPa라고 하면 초두랄루민이 되겠죠. 그 정도의 이제 강도를 갖고 있습니다. 비강도가 높은 티타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석이라고 하면 저융점 합금, 용융점이 매우 낮은 합금입니다. 그래서 고융점, 용융점을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 텅스텐을 합금하면 되고, 용융점을 낮추고 싶다라고 하면 주석을 합금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베어링용 합금입니다. 베어링에 많이 사용하는 합금을 이야기하는데요. 화이트 메탈이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용융점이 낮아서 부드럽고 마찰이 적어서 베어링에 많이 사용하는 재료고요. 그리고 이 켈밋이라고 하는 구리계 베어링 합금, 구리 합금이죠. 켈밋이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고속 고하중용의 이 베어링용으로 켈밋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비철금속 재료를 정리해 봤고요. 종류가 여러 가지고 그거에 따른 특징과 또 뭐 장단점이 많을 텐데,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부분들을 위주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비철금속 재료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기출문제도 지금 열어드린 바와 같이 꼭 확인해 보시고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